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최종을 크게 버렸어 가자. 자, 우선 채용 전형을 먼저 보실게요. 자, 서류, 필기, 면접 이렇게 쫙 정해져 있는데, 자, 배수가 10배수입니다. 너무 적게 뽑죠. 그쵸? 그래서 공기업 서류를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사실 적부 기준이 더 많았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들 하시고 또 서류에서 많이 붙으시는 케이스가 많았고, 실제로 뭐 코레일 같은 경우도 적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류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조금 힘을 빼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차피 서류는 적부니까. 그렇지만 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10배수 밖에 뽑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자소서 좀 심혈을 기울이셔야 할 것 같고요. 자소서를 거르는 데 있어서의 기준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키워드 기준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자격사항, 어학사항이죠. 실제로 채용 공고 보시면서 요구되는 직렬별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요구되는 자격사항들을 웬만하면 가점을 다 챙기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필기 전형은 2, 3배수 제일 큰 빅뱅이죠. 사실 필기 전형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죠. 기존부터 미리 차곡차곡 NCS랑 전공 필기를 준비를 해 오셨어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집중력 있게 부족한 부분들 좀 잘 채우면서 준비를 해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면접 전형이 실제로 직무 수행 능력 면접 50% 그리고 직업 기초 능력 50% 해서 이제 평가 기본적으로 PT 발표와 인성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 수행이 실제로 PT 그리고 직업 기초가 인성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PT 면접의 기출 질문들을 봤을 때 사실 환경공단 사업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민원이나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어떻게 우리가 뭐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솔루션 도출 유형이기 때문에 환경공단 우리 공단 사업이나 아니면 관련된 환경 관련된 사업들 관해서만 알고 계시면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성 면접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에 쓰시는 자소서와 어느 정도 연결이 되니까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합격인 거죠. 채용 전형에 있어서 가장 주목하셔야 되는 전형은 사실 필기 전형입니다. 그래서 필기 공부 안배 좀 잘 해주시고, 자소서는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내용은 면접에서도 그대로 쓰여지니까 그 방향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기업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하셔야죠. 공기업을 지원을 하시는 데 있어서 공기업 자소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해당 기업, 우리 회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역할에 가장 중요한 포커스를 맞추셔야 하거든요. 국책사업이죠. 우리나라의 환경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이 환경에 있어서 최근에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으면서 환경공단의 어떤 위치, 역할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가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일조할 수 있는지가 실제로 지원 동기에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직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키워드를 추출을 해내셔야 되는지, 그리고 그 키워드를 지원 동기랑 입사 후 포부에 어떻게 연결하셔야 하는지 같이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환경, 우리의 미래를 여는 KECO 해서 실제로 주역, 최근에는 탄소 배출에 관련해서 엄격한 기준이 생겨 있죠. 탄소 중립. 그래서 실제로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나라일수록 경쟁력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ESG 경영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실제로 대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죠. 하지만 환경공단은 대기뿐만 아니라 수질, 토양 전반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전방위적으로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선 기업에 대해서 알기 위해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먼저 좀 짚어드릴게요. 안전, 공정, 소통, 전문성. 자, 여기에서 이 키워드를 어떻게 자소서에 넣는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안전은 규정을 준수했던 경험이 자소서에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전이라는 거는 딱히 뭐 우리가 안전하지 않게 살아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전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사람, 즉 나는 체계, 규정과 체계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원리 원칙을 지켰던 경험이 들어가시면 좋을 거고요. 특히 기술 직렬 분들 같은 경우는 안전에 대한 키워드, 규정 준수에 대한 키워드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제가 직무기술서 보여드리면서도 같이 언급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공정에 대한 부분, 청렴에 대한 부분인 거죠. 원리 원칙에 대한 부분 플러스 약간 더 들어가면 좋을 게 뭐냐면 신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정당당에 대한 키워드. 자, 그렇다면 원칙을 지키면서도 나는 목표를 완수를 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노력을 하는 부분들, 한마디로 어떤 편법을 쓰지 않고 정당한 노력을 하는 부분들, 플러스
실제로 정정당당히 기준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같은 선상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기준인 거죠. 한마디로 좀 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 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기준까지 공정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정정당당하게 뭔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 내지는 나보다 조금 배려가 필요한 약자,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좀 경제적으로 좀 힘드시거나 이런 분들을 배려했던 경험들이 들어간다면 기본적으로 환경공단에서 추구하는 공정성이라는 가치에 잘 부합한다라고 연결할 수 있겠고요. 다음 소통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직원에 대한 소통, 그러니까 내부 고객들과의 소통뿐만이 아니라 고객 그리고 국민까지 가는 거죠. 국민까지 간다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홍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 환경 보존이 왜 중요한지를 국민적 함의를 이끌 수 있는 설득 능력, 정말 어떻게 보면 직무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이제 홍보 직군, 사무 직군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경험들을 더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그 이외의 직군은 실제로 상호 협력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직원들,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어떻게 협업을 했는지에 대한 경험들이 들어가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전문성 같은 경우는 뭐 이로 말할 수 없죠. 기술직렬 같은 경우는 내가 직무에 대한 지식이나 전문성, 기술력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실제로 기사를 취득하는 것 이외에도 학교 프로젝트 경험들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사무직렬 같은 분들 경우도 내가 실제로 이 환경 그리고 탄소 중립, ESG 관련된 이 산업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까지도 같이 넣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전문성 분야는 1번과 5번 지원 동기와 포부 항목에서 특히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본인이 갖추고 있는 전문성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